자, 평면 벡터 하부의 해석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이 원점 O에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정점 Q까지 만들어서 OR이라고 하는 벡터를 3OP 벡터 플러스 OQ 벡터다 라고 했을 때 R의 좌추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 한 서너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늘려서 평행이동하겠다라는 것이 제일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을 3배 늘렸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요만한 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원을 내가 이 OP라고 하는 벡터를 3배 늘릴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이 P점인데 OP를 3배 늘려. 그러면 이게 3배 늘어나겠죠. 그래서 3배 늘어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겠구나? 3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요 점들이 바로 뭐가 됐다? 3OP라고 하는 벡터 위에 있는 점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OQ만큼 더하니까 OQ는 어딨나요? 그럼 OQ는 여기 4,0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오른쪽으로 4칸 평이동하니까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이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 내가 찾는 R이라고 하는 점들은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면 3짜리는 원의 어떤 둘레에 있는 점들이니까 좌추의 길이는 반지름의 3이면 6파이다 라고 이렇게 찾는 방법이 뭐 가장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찾겠다라고 한다면 또 성분을 이용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성분을 이용하면 뭘 확인하냐면 R이라고 하는 점을 몰라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점을 x, y라고 잡았을 때 이 OR이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 x, y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OP라고 하는 벡터 위에 있는 점들을 3배하고 Q라고 하는 점을 더한 거니까 P라고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을 똑같이 x, y라고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a, b라고 잡으면 여기가 3a, 3b라고 써질 거고 거기다가 Q라고 하는 벡터 위에 있는 점 4,0 오른쪽으로 4칸 평이동한 이 두 벡터의 합이 될 테니까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3a 플러스 4다라고 표현이 되고 y라고 하는 것은 4b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3b다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제곱 b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단위원을 알고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x와 y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그러면 x-4를 3으로 나눴는데 이걸 다시 제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b는 y를 3으로 나눴는데 이걸 다시 제곱을 해서 1 나온다 라고 썼으니까 9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4,0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이 된다 라고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눈에 띄는 방법은 이거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를 4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4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것은 점과 점을 P와 Q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P와 Q를 1대3으로 일단 내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분한 이 내분점을 다시 몇 배 하겠다? 다시 4배 하겠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은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고요. 여기 점은 Q가 뭐 4,0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3대1로 1대3으로 P와 Q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걸 4등분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를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그러면 4분의 3 정도로 줄어들겠다라는 걸 가지고 그냥 다시 4배 하니까 반지름 3 된다라고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아직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 하나하고 움직이는 동점에 대해서 내분점들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이나 구를 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나서 다시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벡터 합의 해석 중에 좌표로 푸는 방식,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의 방식, 그 다음에 내외분의 실수배 그런 것들을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정사각형 OABC를 AB를 3대1로 내분했대요. 그래서 요 A와 B를 3대1로 내분했으니까 요게 3칸이면 요게 1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을 향해 가는 이 D를 향해 가는 이 벡터와 이 원의 4분의 1짜리는 원이 만나도록 하는 이 2라고 하는 점을 여기 찍어가지고 이 5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몇 배 몇 배의 합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는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요만큼이 도대체 A 벡터의 몇 배냐, 요만큼은 B 벡터의 몇 배냐, 이제 이걸 표현하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3대 1로 같다라고 하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하고 1이면 이게 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4대 3대 5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한 거니까 요 각이 표현된 거예요. 각 세타의 탄젠트가 4분의 3이니까 세타의 그러면 이게 3이고 이게 3이고 이게 4면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5분의 4일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길이는 내가 이 길이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요만큼은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B 벡터의 그럼 사인 세타배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코사인 세타 값이고 요게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5분의 4에서 5분의 3 빼면은 답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해보시고, 그 다음 뭐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각을 2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각을 2등분하면 요 길이가 만약에 2고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도 2대 3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대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나눠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두 개의 길이의 비율은 B 벡터의 크기 대 A 벡터의 크기, 이 둘의 비율대로 요게 나눠질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내분점이니까 우리는 둘의 합분의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그 다음에 둘의 합분의 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로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둘의 합분의 A 벡터 크기 곱하기 B, B 벡터 크기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 굳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표현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표현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요 둘의 길이의 비율이 A 대 B니까 B 벡터는 A 플러스 B분의 A만큼 갈 거고, 요 길이의 비율은 또 요 길이 비율대로 그대로겠죠. 그래서 B 대 A니까 요만큼의 A 벡터의 얼만큼이냐라고 하면 A 플러스 B분의 B만큼이다 라고 해서 이 둘의 합으로 얘를 표현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연습을 잘 해두시고, 자 다음은 이제 OP라고 하는 벡터를 OA의 S배, OB의 T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보면 우리는 그냥 이 A라고 하는 것을 마치 1,0처럼 B라고 하는 벡터를 0,1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그러면 X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바로 Y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X 플러스 Y가 1이다 그러면 직선이죠. 그래서 A, B를 연결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T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둘 다 양수다 라고 하면 1사분면의 직선의 아래쪽, 그래서 삼각형 OAB 경계와 내부의 모든 점이다 라고 쉽게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S가 0하고 1 사이, T가 0하고 1 사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직각좌표로 표현하면 0하고 1 사이, 그래서 여기를 O라고 잡고 여기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잡아서 얘가 1,0 얘가 0,1이라고 하면 그냥 이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두 벡터로 OA와 B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OA가 0하고 1 사이, OB가 0하고 1 사이 한다면 역시 이런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잘 안 떠오르면 이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5번 문제들은 벡터들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둘레를 10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십각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십각형이구나. 그럼 정십각형 짝수각형이니까 0번하고 5번 연결해보면 이게 지름이 될 거고요. 1번하고 6번 연결해도 이게 지름이 되고, 2번하고 7번 연결해도 이게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8번 연결해도 지름되고, 다 지름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름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때 0번, 1번 연결한 거랑 0번, 6번 연결해 본 거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0번, 1번 연결한 거랑 0번, 6번 연결하면 요거 한 칸 가고 여기서 한 칸 갔으니까 당연히 얘도 지름이다. 그러면 여긴 직각이니까 내적하면 0 나온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양수가 아니라 0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0번, 2번이랑 0번, 7번 방금 1번, 6번이었는데 이번엔 0번, 2번이랑 0번, 7번 이렇게 연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두 칸 간 거고 이쪽도 또 두 칸 갔으니까 이거 또 직각이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의 합은 여기 중심까지 가는 벡터의 2배니까 아하 그냥 그대로 요거 지름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벡터 합한 것과 또 하나의 벡터의 합 1번, 9번. 그럼 1번은 이쪽으로 가고 2번은 반대쪽으로 가는데 두 벡터의 합은 중점까지 가는 것의 2배인데 이게 위아래가 대칭 구조니까 요렇게 해서 2배 하면 역시 이 벡터와 이 벡터는 평행한 상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해갖고 9개를 다 더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円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더하면 9개밖에 안 더해도 실제로 얘는 몇 배가 나온다 그랬어요? A0, 5 중심까지 가는 벡터의 몇 배가 나온다? 10배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반지름의 10배만 나오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 그랬죠? 이 A0, A1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벡터도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고 세 번째 벡터도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면 결국 이걸 짠짠짠짠짠짠 해갖고 10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지금 9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온 벡터에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얘와 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를 하나 더 추가하면 돌아가고 있는 10개의 벡터의 합은 0이고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만 10개 남는다 라고 생각해서 답은 100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면 굉장히 쉬운데 눈에 안 보이면 처음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1대2로 내분한 이 H라는 점이고 여기는 다시 2대1로 내분한 점 G라고 해갖고 이걸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이 대각선하고 만나는 이 교점 I와 J 사이에 요 벡터를 표현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요 A, B라고 하는 이 벡터와 A, F라고 하는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단 이 전체 벡터를 알고 있어요. A에서 D까지 가는 벡터. 그래서 A에서 D까지 가는 벡터는 AB와 AF를 그냥 더하면 반만 갈 테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 하면 여기 중점까지만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2배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게 AD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AD라고 하는 이 전체 벡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삼각형도 비율이 이게 1대2거든요. 그래서 닮음이 보여. 이거 1대2야. 그 다음에 여기도 2대1이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2대1이 되는데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2대1이니까 여기가 2대 1대2의 비율을 갖겠죠. 그래서 I에서 J까지만 가는 요 가운데 있는 이 벡터는 요 AD라는 벡터 전체의 5분의 1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5분의 1을 곱하면 AB 벡터의 5분의 2배, AF 벡터에도 5분의 2배 해서 요 MN이 둘 다 5분의 2구나 라고 해서 더하면 5분의 4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이제 이쪽을 3대1로 내분했대요. 요거 3대1로 내분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점이래요. 그래서 이쪽은 1대1입니다. 중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여기에 중점을 F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AF를 연장해가지고 BC하고 만나는 점을 G라고 잡았는데 이 전체 길이가 81대 이 길이는 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일단 꼭지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니까 뭐 개수 가지고 뭐 몇 대 몇 무게처럼 표현하는 이 방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개수의 합이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던 걸 쭉 뻗어서 확장하겠다 이런 방식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거 귀찮아 라고 하면 그냥 좌표에 올려놓고 좌표대로 비율만 찾아서 몇 대 몇인지 찾겠다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 A에서 B까지 가는 이 벡터를 제가 A라는 벡터로 표현을 해보고 이 벡터를 B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에서 F까지만 가는 이 벡터는 A에서 일단 F까지만 가보죠. A에서 F까지 가는 벡터는 이 D까지 가는 벡터와 E까지 가는 벡터의 중점이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해서 반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2분의 1의 AD 벡터, 이게 D점이죠. 그래서 AD 벡터 플러스 2분의 1의 AE 벡터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할 텐데 나는 이 AD와 AE를
다 A 벡터와 B 벡터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D라고 하는 벡터는 뭐라고 바꿀 거냐면 4분의 3A다 라고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 4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이게 8분의 3A 벡터가 되는 거고, A2 벡터는 2분의 1 B 벡터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하니까 이게 4분의 1 B 벡터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F 벡터거든요. 그럼 이 AF라고 하는 벡터를 늘리면 몇 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늘렸더니 K배 해볼까요? 그래서 K배 했더니 K배의 AF라고 하는 벡터가 바로 AG라는 벡터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늘려서 이 벡터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K배 했으니까 여기도 K배 하겠죠. 그래서 8분의 3K의 A 벡터 더하기 4분의 K의 B 벡터 이렇게 K배해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G라고 하는 이 점이 A 벡터의 끝점과 B 벡터의 끝점하고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요 둘의 개수의 합은 1이야 라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의 합이 1이 될 테니까 8분의 3K랑 4분의 K, 8분의 2K는 합하면 1이 나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K는 8분의 5K가 1이니까 K는 5분의 8이야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이 길이에다 5분의 8을 곱했더니 이 길이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5라고 하면 요 길이는 3이 나와야지 이게 5분의 8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 길이를 80이라고 하면 AF까지는 50이 되겠다라고 찾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적당하게 늘려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안 떠오르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 방식이 안 떠올라 개수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순간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이 A라고 하는 벡터를 X축 위에 1,0처럼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벡터를 Y축에 있는 0,1처럼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문제는 충분히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기 한 점을 A라고 잡고 이 점을 B라고 잡아서 B를 그냥 1,0처럼 취급한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은 그냥 0,1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었는데 A와 B는 3대 1로 내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0이라는 점을 D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점이니까 2라고 하는 점은 0,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걸 연결한 거야. 그때 여기 중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중점 찾는 F라고 하는 점 찾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F라고 하는 점은 이 둘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반만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분의 3,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이다. 이런 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A와 F를 적당하게 늘렸더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와 F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렸더니 만나는 이 점이 바로 G인데 G의 좌표가 몇인지만 찾으면 뭐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X좌표 하나만 찾으면 요 X좌표가 요게 8분의 3이거든요. 그럼 요 좌표가 몇인지만 찾으면 이게 몇 대 몇인지가 금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서 그냥 연립하셔도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분의 Y 하니까 8분의 3분의 4분의 1이잖아요. 약분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Y는 3분의 2X야. 그래서 Y는 3분의 2X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 알고 계시죠? X절편, Y절편 둘 다 1이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1이다 하고 직선을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Y자리에다가 3분의 2X를 대입하니까 전체가 3분의 5X는 1이다 라고 나와. 그러면 3분의 5X가 1이니까 X좌표는 그냥 몇이다? 5분의 3이다. 그래서 요 좌표가 최종적으로 5분의 3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8분의 3이 5분의 3이 됐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5분의 8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분의 8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요 길이가 5대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아. 이게 5대 3이야. 그래서 전체 이 길이를 80이라고 보면 이 길이는 50, 이 길이는 30 이런 형태의 비율로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나왔을 때 그 비율을 찾아라 라고 하는 질문은 좌표가 직각이든 60도든 30도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각의 좌표계로 바꿔놓고 풀어도 비율은 동일하게 나온다. 이 생각으로 풀어본 거고요. 좀 원칙적인 방법은 아까 했던 이 AB라는 벡터와 AC라고 하는 벡터의 몇 배 해서 늘려가지고 그게 동일 개수 합이 1이다 라고 표현하면 이게 좀 더 바람직한 풀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비율만 따질 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위치 찾아봐라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위치 찾아봐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제가 이제 누차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 라고 하면 뭐 O가 등장하든 P가 등장하든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O의 위치를 찾아라, P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건 반드시 한 꼭지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 가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P라고 하는 점의 위치를 찾고 싶어, 그럼 전부 다 시점을 A로 일치시켜서 P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를 마이너스 2AP라고 이렇게 바꾼다면 마이너스 2PA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2AP로 바꿨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PB 벡터니까 AB 마이너스 AP다라고 쓰겠죠. 그래서 3AB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AP 벡터 이렇게 바뀔 것이고, 세 번째는 PC 벡터니까 AC 벡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AP 벡터, 그래서 요 합은 0 벡터다. 벡터 기호가 빠져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제 AP라고 하는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게 두 개, 세 개 하나니까 지우면 두 개겠죠. 그래서 이 AP라고 하는 벡터가 이거 넘어가면 3AB 벡터 플러스 AC 벡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걸 뭘로 나누고, 이걸 4로 나누고 다시 곱하기 4 한 다음에 요 2를 이렇게 넘겨서 나누기만 하면, 나는 이 AP라고 하는 벡터의 최종적인 점이 B와 C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 그러니까 B와 C를 4등분 해가지고 1대 3으로 내분한 이 벡터까지 가는 것의 2배다. 그러니까 이걸 2배 더 연장해서 이만큼 가면 여기가 내가 찾는 P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시점이 A가 아니라 B나 C로 만든다면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 B로 잡으면 또 역시 A와 C에 대해서 뭐 몇 대 몇으로 외분한 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외분한 점에 뭐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다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점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시점을 A로 잡는 게 쉽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10번은 대표적인 평행이동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AR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R이라고 하는 이 R이라고 하는 점을 표현하는 벡터가 AP 벡터와 AQ 벡터를 더한 거다라고 했을 때 R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 거고, P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P는 여기 있대. 여기 P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Q는 여길 돌아다닌대. 아하, 그래서 움직임이 달라요. P는 직선상을 움직이고 Q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더해라라고 했을 때 둘 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인데 이 둘의 합을 평행이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할 텐데 둘 중에 누구를 움직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를 움직여도 상관없긴 한데 어느 게 더 편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보라색 선분을 AP만큼 움직이겠다라고 했는데 P를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보라색 선분을 그대로 위로 이 높이 4만큼 위로 올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선분들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P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게 될 테니까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눈에 보이나요? 자, 그럼 만약에 중간에 있는 어떤 점으로 P가 평행이동 됐다면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이 선분이 이 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뭘 그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의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이 내가 찾는 점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간에 있는 점들을 다 그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P라고 Q라고 하는 이 점들을 P만큼 올렸는데 P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선분들을 내가 이렇게 내려버리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르륵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선분들이 옆으로 이동하면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아, 다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꺾여진 선분을 P만큼 이동해 놓고 이렇게 한번 내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쨌든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4, 4면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8 더하기 8 더하기 8에서 3, 8에 24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편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얘보다 이게 더 편하다. 뭐가 더 편하냐면 Q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Q라고 하는 점들을 이번에 P라고 하는 점들을 Q만큼 이동하겠다. 그래서 P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P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 선분만큼 움직이겠다. 그래서 똑같이 Q라고 하는 점이 여기가 있으면 이 선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위로 똑바로 올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선분들을 그대로 요 선 따라서 옆으로 이동하니까 얘가 짠 하고 옆으로 이동해서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이동해 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선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요 보라색 선분이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쫙 이동했는데 여기 도착한 다음에는 이게 다시 밑으로 쫙 내려오니까 요런 형태까지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옆으로 옮기고 밑으로 내리니까 뭐 이런 형태의 선분들이 쭉 만들어졌고 여기 도착하면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요 모양을 완성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평행이동해서 전체의 넓이를 추측해보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고, 자 이제 같은 문제인데요. 이건 그냥 공간 도형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게 평면에다 두 개를 그려놓을까 하다가 평면에 두 개 그려놓으면 여러분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공간으로 띄워놨거든요. 뭐냐 하면 OR이라고 하는 벡터를 OP와 OQ의 합으로 한번 이걸 표현해봐라 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큰 걸 들고 움직일 거냐 작은 걸 들고 움직일 거냐를 해보면 작은 영역을 들고 움직이는 게 더 편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큰 걸 들고 움직이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P라고 하는 점들은 이 XY 평면 바닥에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점들이 P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P라고 하는 OP라고 하는 이 벡터 반지름이 2짜리인 걸 띄어다가 Q라고 하는 점들 중에서 출발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Q가 요 끝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Q에서 출발해서 OP만큼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을 만드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Q라고 하는 점이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 끝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서 P만큼 가겠다.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2짜리인 원만큼 또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면 이게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가 빈다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배가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어떤 원통이라고 한다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훌라후프를 들고 내 배를 따라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자취를 표현해보면 훌라후프가 내 몸을 뚫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1짜리인 원이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을 여기다 둘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가 비었다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얘가 2니까 전체가 3짜리인 9파이가 다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답을 9파이라고 이제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큰 걸 들고 움직이면 그 비어있는 부분이 안 보이지만 작은 걸 들고 움직이면 비어있는 부분이 잘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OP라고 하는 벡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OQ만큼 평행이동하겠다라고 한다면 OQ는 여기서 위로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 점에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바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찾아라. 그럼 이런 형태의 점들이 바로 두 개를 더한 벡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P를 옮겨서 이쪽 끝으로 가보면 여기를 P라고 잡으면 또 OP만큼 간 다음에 OQ만큼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위로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결국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것에서 안쪽 도는 걸 빼면 내가 돌고 있는 이 최종적인 점들은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둘레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걸 들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은 걸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반지름은 3이고 작은 반지름은 1이니까 답은 그럼 9파이에서 파이 빼서 8파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항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계속 이어서 그럼 이제 2차 곡선에 있는 벡터 합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